오늘 아주 그, 목이 아주 활짝 열리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녹화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019년 그 10월 13일 오후 1시 1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그 중동지방 쿠르드족, 이번에는 불쌍한 쿠르드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나는 예전에 그 쿠르드족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맨날 그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그렇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중동 지방의 정세에 관해서 누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이라는 것이 말이죠. 굉장히 중동 지방의 정세가 아주 얽힌 실타래처럼 그렇게 아주 아주 복잡한 정세에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정세가 되어서 중동 지방의 정세에 관해서 그 해설하는 얘기를 들어도 뭐 머리에도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들었다가도 또 잊어먹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쿠르드족에 관해서는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었댔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 정세에 관해서 그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 정세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계 정세에 관해서 해설하는 언론사의 그 해설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중동 정세에 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밑바닥 사람이 쿠르드족이 뭐고, 시아파가 순위파가 뭐고, 시아파가 뭐고, IS가 뭐고, 이런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쿠르드족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만 해도 내가 쿠르드족에는 별 관심이 없었댔습니다. 그런데 그 쿠르드족에 관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 우리나라 6.25 때 말이죠. 우리나라 6.25 때 총 32개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나 실질적인 전투라는 전투병을 파견하고 군대를 지원한 나라는 16개국이고 그 나머지 국가는 이제 군대 파병은 안 하되 그냥 이제 의료 약품 이런 걸 지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군대 전투병을 지원한 나라는 16개국이고 그 외의 나라는 이제 그 의료품, 약품 이런 걸 지원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까지 총합하면 32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세계전쟁이 아니었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6.25는 사실상의 세계전쟁이라고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보낸 나라 중에 터키가 포함되어 있어요. 터키도 우리나라를 이제 군대를 보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난 그래서 그걸 볼 때는 그냥 터키 군대가 와서 지원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내막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순수한 터키 사람이 와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터키 나라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터키란 나라에 있던 터키란 나라 안에 있던 그 쿠르드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정부는 말이죠. 쿠르드족을 우리나라한테 파병시켰던 거예요. 물론 100%다 쿠르드족은 아니고 물론 터키 출신들도 있겠죠. 그러나 터키란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던 쿠르드족을 터키가 보낸 것입니다. 파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 쿠르드족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쿠르드족과 대한민국은 6.25 때서부터 인연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를 알고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쿠르드족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중동 뉴스를 들어보니까
터키가 시리아 영토에 있는 시리아 영토에서 살고 있던 쿠르드족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리아 영토에 살고 있던 쿠르드족에는 이제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나 봐요. 미군이 쿠르드족을 보호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시켰잖아요. 트럼프가 시리아 내의 쿠르드족을 지키고 있던 그런 미군을 철수시킨 지 5일 후에 터키가 쿠르드족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공격을 부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미군 철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말이죠. 쿠르드족은 현재는 나라가 없거든요. 나라가 없이 이제 쿠르드 민족이라는 건 나라가 없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그동안 자기네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국가를 건설하고 쿠르드족만의 이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 이용만 당하고 배반만 당하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아직도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중동에서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터키 내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아까 되어 있지만 시리아 내에도 쿠르드족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터키 내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시리아에도 쿠르드족이 있고 이렇게 중동 지방에도 여러 국가에 이제 쿠르드족이 흩어져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도 쿠르드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은 이제 그동안 독립을 하고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미국과도 같이 많은 전투를 하고 미국과 같이 피를 흘려주면은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도록 건국을 하도록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미국과도 많이 전투를 하고 총알바지가 돼서 죽고 그랬으나 미국은 또 쿠르드족을 배반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쿠르드족은 말이죠. 여러 강대국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독립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흩어져 사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으로 이제 전락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가 또 시리아에 주둔하고 시리아에 있던 쿠르드족을 공격해가지고 또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말이죠. 신문 기사를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일보 국제면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 배신과 서름으로 얼룩진 중동의 집시 쿠르드족 백년사. 이런 제목으로 이 기사를 올린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고요.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온 시간은 2019년 10월 10일 오전 9시 47분에 이제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서름을 당하면서 중동 지방을 떠돌고 있는 쿠르드족 이제 100년의 역사를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쿠르드족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유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 국경의 퇴로 통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터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공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제 쿠르드족,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공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남북 국경의 이 퇴로 통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 국경의 테러 통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터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쿠르드족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뭘까? 쿠르드족은 아리아인계의 인종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중동 일대에서 고유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지키며 살아왔다. 터키에는 1,500만 명이 이제 있다 그러네요. 시리아에는 200만 명이 있다 그러고 이라크에는 500만 명이 있다 그러고 이란에는 8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중동에서 최고 많게 이제 그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중동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세계 최대 유랑 민족이다. 중동의 집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쿠르드는 과거 수차례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오스만 제국에 속해있던 쿠르드족은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영국 등 연합군 편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싸웠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자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1920년 연합국가 터키 정부가 체결한 세부르 조약을 통해 터키 동부에서 독립적 자치권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1차 대전 때 말이죠.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던 쿠르드족은 당시에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는 영국의 그 솔깃한 제안을 믿고 영국 편에 서가지고 오스만 제국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오스만이란 제국에 이제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영토에 살고 있지만은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영국의 이제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영국을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고 있는 오스만 제국을 배반하면서 영국 편에 서서 이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그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한테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터키 젊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연합국가 터키는 1923년 패전 조약을 무효화했다. 쿠르드족의 독립을 무산시킨 로잔 조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다. 여기에는 영국의 이속 챙기기가 작용했다. 쿠르드족에게 주기로 한 땅에 대규모 유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당시 석유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던 영국 윈스턴 처칠 장관이 그 지역을 아예 영국령 이라크로 편입시켜 영국 영향력 하에 두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영국이 애당초 쿠르드족과 약속한 쿠르드족에게 땅을 주기로 그 약속을 했는데 땅을 주기로 약속하라고 그 땅에다 독립국가를 세워라. 너희들만의 민족의 국가를 세워라. 이렇게 그 사탕발림을 해서 이제 영국을 위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만들어 놓고 전쟁이 끝나자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죠. 왜 이 약속을 안 지켰느냐? 쿠르드족에게 주기로 한 땅에 대규모 유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윈스턴 처칠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니 어쩌니 하지만은 사실 그걸 내막을 알고 보면 말이죠. 영국이 결코 그 신사의 나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영국은 아주 세계 여러 군데 그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 식민지 수탈을 많이 했어요, 영국이. 그런 역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결코 그렇게 신사의 나라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그런 나라는 아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1946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란을 점령했던 소련의 도움으로 이란 북부 지역에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서 이란에 괴멸당했다.
공화국을 세우게 한 것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소련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소련은 이란이 쿠르드 공화국을 공격해오자 쿠르드 공화국의 요청에도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소련한테 또 배반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껴는 쿠르드족이 영국한테 배반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소련한테 배반을 당하는 겁니다. 1972년에 미국과 이란의 도움으로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 수립을 위해 이라크 군과 3년 동안 싸웠으나 수포로 들어갔다. 당시 이란 팔레비 왕조와 손잡은 미국이 이란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이라크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쿠르드족의 무기와 자금을 댔다. 그러나 이란과 이라크가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에 합의하면서 쿠르드 독립의 꿈은 날아갔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후 1988년 쿠르드족이 과거처럼 이란 편에 설 것을 우려해서 이들을 화학무기로 대량 학살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이라크는 쿠르드족은 말이죠. 가는 곳마다 배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배반을 당하는 원인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이란 내 터키 내에도 이 쿠르드족이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터키 내에도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데 터키 국적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민족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터키가 자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왜 쿠르드족을 차별하고 못 살게 구느냐? 쿠르드족이 언젠가 터키의 반기를 들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독립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네 민족만의 그 독립을 위해서 언젠가는 현재는 터키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쿠르드족이 이 터키의 그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 가능성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를 살고 있는 쿠르드족에도 별로 신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리아에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 터키에 살고 있는 그 쿠르드족도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야 뭐 더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비슷한 역사는 1991년에도 반복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군을 격퇴한 후 사담 후세인 축출을 겨냥해 이라크 내부의 봉기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호응해서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미국은 끝내 이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 또 이때는 또 미국한테 이제 또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말이죠. 사담 후세인을 이제 내쫓기 위해서 이라크 내에 이제 봉기를 민중 봉기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 미국이 사주한 그 이라크 내의 그 민중 봉기에 쿠르드족이 이제 그 민중 봉기를 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편에 서서 민중 봉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독립을 시켜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미국 편에서 서서 싸웠는데 미국은 이때 또 쿠르드족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국한테 배신당했지. 러시아에 소련한테 배신당했지. 이번에 또 미국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1991년은 또 미국한테 배신을 당한 겁니다. 2014년부터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이슬람 국가와 싸웠다. IS와 싸웠던 것이죠. 2014년부터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이슬람 국가와 싸웠다. IS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미국이 쿠르드족의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서였다. 쿠르드족 민병대는 지상전에서 사실상 총알바지 역할을 하며 2018년까지 4년여간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참 이게 참
2014년에는요, 쿠르드족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과 함께 이슬람 IS와 같이 싸웠다는 것이죠. 미군을 도와가지고 IS와 같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도와가지고 IS와 싸우면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자기네들을 이제 쿠르드족의 이제 국가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서 미국의 총알바지로 전쟁을 해가지고 2018년까지 수만 명의 쿠르드족의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선언하고 터키가 올해 준비한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을 곧 추진할 것인데 미군은 그 작전에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쿠르드족은 우리와 함께 싸웠지만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돈과 장비를 지급받았다며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고 했다. 이 트럼프의 배신으로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또 이제 터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미군 철수 선언은 쿠르드와 이후단 터키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묵인한다는 메시지였다. 터키는 전체 인구 20%가량의 쿠르드족이라 독립국가를 꿈꾸는 쿠르드족 영향력 확대에 극도로 민감했다. 특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간 이런 쿠르드족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어하는 쿠르드족이 터키 내 쿠르드계 반정부 세력과 연계해서 터키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터키에서도 이제 군대를 파병했는데, 물론 터키인도 있었겠지만은 그 내막을 알고 보면 터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쿠르드족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쿠르드족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터키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자기네 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20%가량의 쿠르드족의 국민을 에르도안 대통령은 왜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가? 왜냐면은 언젠가 이 쿠르드족을 가만 놔두게 되면 독립국가를 세우고 싶어하는 쿠르드족이 터키 내 반정부 세력과 연계해서 터키 정치적 안정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 이놈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이놈들을 우대하고 그랬다가는 이놈들이 언젠가 터키를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만의 쿠르드 정부를 세우려고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이틀 뒤 이런 우려는 실제 상황이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과 시리아 국가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에 대항하는 평화의 샘 작전을 시작했다고 했다. 미군 철수 선언 이틀 만에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한 지 이틀 만에 이제 터키가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 미군 철수로 방패막을 잃고 토사구팽당한 쿠르드족은 이제 러시아의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 배반을 당하고 나서 러시아와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러시아에다가 이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드란 지하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군이 전면 철수하면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나 러시아와 대화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와의 대화에서 지지자와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시리아 내전에서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와의 중재를 러시아 측에 요청한 것인데 미국의 배신에 미국이 적이었던 러시아와 시리아 아사드 정부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틀 만에 그렇게 터키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쿠르드 민족이 얼마나 배리 꼴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이 적대시하는 러시아와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이제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쿠르드족은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FP 통신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터키 시리아 북동부 지역 군사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역시 터키 시리아 내 쿠르드족 공습 작전에 앞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양측은 시리아의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쿠르드족은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이 쿠르드족의 오랜 희망이 자기네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이 희망인데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번번이 이제 강대국들한테 배신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현재까지도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중동 지방을 이제 유랑을 하고 떠돌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쿠르드족이 이제 배신을 당한 역사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1923년 제1차 세계대전 영국 등 연합군이 자치권 약속을 했으나 무산됐고 1946년에는 소련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으나 소련 배신으로 이란군에 괴멸이 됐고 1972년에는 미국 이란 지원으로 이라크 내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 개선으로 무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1991년에는 미 권유로 이라크 내 봉기 일으켰으나 미국은 끝내 군사 지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엔 말이죠. 미국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이라크 내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라크에 봉기를 일으키면 말이야 차후에 니네가 독립을 하도록 국가를 세우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미국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가지고 이라크 내에서 이제 봉기를 일으켰으나 미국은 끝내 군사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또 미국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고 배신만 당했다. 2018년에는 4년간 시리아에서 미국과 함께 IS 격투에 나섰으나 역시 이때도 미국은 또 배반했다. 그래서 영국에 배반당해, 소련에 배신당해, 미국에 또 배신당해, 91년에 또 미국에는 하여튼 이 수차례 배신을 이렇게 당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참 이 불쌍한 나라죠. 그래서 이 쿠르드 민족을 보면은 인구가 3천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한 2천만 명 정도가 적네요. 언어는 쿠르드어. 쿠르드 민족의 고유의 언어가 있나 봐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에 보면은 터키에 1,500만이 있고 시리아에 200만이 있고 이라크에 500만이 있고 이란에 800만이 있다. 근데 이번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옆에 시리아에 살고 있던 쿠르드족을 겨냥해서 이제 공습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리아에 주둔하면서 쿠르드족을 보호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내가 예전에 쿠르드족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었었는데 우리나라 6.25 때 터키라는 이름에 터키라는 그 국적을 가지고 터키군이 우리나라 6.25 때 파병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그 터키군의 그 내막을 보면은 쿠르드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읽어볼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때 쿠르드족에게 많은 신세를 졌는데 이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참 쿠르드족이 당하는 이런 배신과 서름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일보 국제면에 올라온 배신과 서름으로 얼룩진 중동 이집시 쿠르드족 백년사라는 이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말이죠. 또 오늘 안으로는 뭐 녹화를 하려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날로 오늘 말고 어떤 뭐 3, 4일 내로 녹화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녹화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많은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탈북자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탈북자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10명 중에 한 4명은 또 탈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대한민국에서 얼마 못 살고 또 탈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남을 해가지고 영국이나 미국 아니면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다가 대한민국에도 만족 못하고 또다시 탈남을 해가지고 제3국으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 기사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 기사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상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더라. 그래서 또다시 탈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